장 소장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언론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백으로 들은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려우십니까? 예? 두려우십니까? 당연히 두렵죠.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네, 제가 잘 막아드립니다. 제가 뭐 더 탐사도 아니고.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저뿐만 아니라 제작진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기다리셨다.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여의도 타차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래 정치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679님께서 여의도 타짜 커피 타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짜님들 밑장부터 까고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 얘기 뭐냐? 밑장 깔아. 다 털어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장 소장님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기 밖에서 좀 제작진이 빵 터졌는데 저기 한 10분 쉬는 동안 장성철 소장이 밖에서 많은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걸 다 오늘 방송에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장 소장님의 의지에 달렸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뒷감당은 제가 해드리겠다. 예. 야, 이걸 뭐 저희 다 들었습니다. 무슨 예. 작가님은요, 내가 고발해야 돼. 저 뭐 옥바라지 한다고 그러시고 말이야. 진짜 저를 보내려고. 제가 싸게 막아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뭐 싸게 해준다고 그러고. 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얘기를 털어놨는데 이걸 과연 방송에 쌀 수 있을 것인가? 못하죠. 예? 혹시 제가 뭐 대화를 녹음했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쩔 수 없죠. 야, 하여튼 감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일단 오늘의 주제는 요거 국정원. 근데 어제부터 이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작스런 사의 표명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얼핏 들으면 그런 생각, 야, 국정원 기조실장 뭐 그만 뭐 이렇게 뭐 죽고 살려라는 얘기라고 어제 속보 나오고 막 인터넷 빨리 계속 기사 업데이트되고 메인 뉴스랑 조간신문 다 이게 도배가 되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측근 중에 측근이 가는 네, 자리다. 소개 좀 해주세요.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는요. 국정원 핵심 실세입니다. 인사를 총괄하고 네. 예산을 총괄합니다. 돈이랑 사람. 그렇죠. 네. 뭐 조직에서 돈과 예산이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 돈, 예산.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본인이 신임하는 분들을 많이 기조실장에 많이 보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정원장보다 훨씬 더 국정원 내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조상준 국정원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거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비슷할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에 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기조실장 갈 때부터 상당히 좀 말이 많았었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의 중요한 자료고 신임한 사람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4개월 만에 뺐다. 왜 뺐는지에 대해서는 뭐 일신상의 이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네. 언론에서는 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내부하고 인사 문제들도 알력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네. 어제 상당히 여의도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1번 이것 때문이다. 2번 이것 때문이다. 3번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는데 확인할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참 그 시나리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도 참 곤란하고 그런. 근데 더군다나 이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김현우 평론가. 요거에 물론 뭐 임명권자 어제 이제 대통령실 소위 말해 백브리핑에서도 보니까 어차피 임명, 면직,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게 절차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 백브리핑에서 설명을 하던데 근데 이제 바로 직속인 원장을 모르고 대통령실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원장한테 기조실장 그만둡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대통령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 조직에 장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볼 때 그 조직의 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뭐 전달이 되거나 보고 체계를 밟아서 가는 게 맞지. 안 그러면은 국정원장 뭐하러 필요하고 기관장이라는 게 뭐하러 필요해요. 물론 많은 정무직이 청와대 지금 용산이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국장 실장급까지 청와대에서 다 한다 그러냐. 국실장 정도는 장관이나 기관장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실장이 아니죠. 이름이 실장이지 차관급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 아니 사표는 대통령실에 내는 게 맞아요. 누가 차관급이래요? 국정 기조실장 차관급이죠. 차장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이제 부총리급이고 차장 기조실장은 차관급 정무직 1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하고 보직을 아는 거는 원장, 차장, 기조실장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을 떠나가지고 차관이 사표를 내는 건 이제 대통령한테 내는 건 맞는데 사표는 형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내더라도 장관한테 뭐 물러나게 그렇죠.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장관이 몰랐다. 예, 그리고 장관도 예를 들어 조금 몰랐다 치더라도 뭐 우리 뭐 알았습니다라고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국정원장이 몰랐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 이 말씀에 진짜 저는 좀 약간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모든 것을 청와대나 지금의 용산이 결정을 하지만 기관장의 의견을 다 들어요. 의견을 내는 과정을 다 밟는다고요. 자, 그럼 그러고서 그러니까, 뭐 2배수, 3배수를 올리니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건데. 임명 말고도 사임이니까 이런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게 일단 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인사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적 문제까지 뭐 불거졌다 이런 건데 과거에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이런 좀 장면들이 과거에도 좀 있긴 있었어요. 참여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고영구 원장이에요.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그때 기조실장이 서동만 박사라고 이제 북한 전문가이고 캠프부터 참여했던 40대 그때 젊은 그러니까 완전 외부에서 간 거죠. 그렇죠. 둘 다 외부에서 갔는데 원장은 좀 두루뭉실한 분이고 실제 실권은 그때도 이제 기조실장이 간다라고 했는데 서동만 기조실장이 오래 못 가고 사표를 내요. 그때도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은 원장하고 원래 국정원 직원들하고 이렇게 뭐 잘 한패가 되고 좀 급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제 기조실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원장하고 기조실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나온 이야기는 국정원 원래 직원들하고 원장은 좀 가까운 것 같고 기조실장은 그게 아닌 것 외부에서 같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뭐 인사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과의 거리감 생각하면 그렇죠. 제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만약에 국정원 내부하고 조상준 전 기조실장하고 갈등이 있었으면 저는 조상준 기조실장을 지킬 것 같거든요. 실어주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거기 보낸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거리감 생각하면. 근데 갑자기 확 뺐단 말이에요. 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냐는 그때 거지. 고영구 서동만 실장 때도 똑같았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때하고는 그때도 다른 실장이 게 빠졌어요? 그때도? 그렇죠. 기조실장이. 근데 그때하고 다른 게 이분은 검찰 출신에 검찰에서부터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고 내지는 대통령의 의사가 최소 확인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다 이제 뇌피셜인 건데 뇌피셜을 좀 기조실장 손을 안 들어줬겠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옛날하고 똑같았다는 게 그런 거. 그리고 또 되게 이례적인 이런 거잖아요. 이분이 사표 낸 게 알려지고 바로 수리되고 알려진 건데 그리고 또 곧바로 당일날 후임자가 후임자가 드러난 것도 극히 이제 이례적. 후임자를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갑자기 사표 내면 후임자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바로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니까 또 준비가 됐다는 거 이미 얼마 전부터 물밑으로 뭐 그만두겠습니다. 왜? 이래서요. 정말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윤태구 실장의 추측으로. 뭐 제가 볼 때는 한 며칠 이게 뭐 한 달 두 달은 아니더라도 며칠은 있지 않았겠냐. 그냥 후임자가 준비됐을 거다. 장 소장은 뭐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언론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백으로 들은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려우십니까? 예? 두려우십니까? 당연히 두렵죠.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함부 얘기해요. 네, 제가 잘 막아준다. 제가 뭐 더 탐사도 아니고. 협업. 야합 협업. 나는 언론에서는 이거죠. 국정원장이 외국에 나가면서 기조실장한테 인사안을 네가 잘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실 보고해라.
그랬는데 누구한테요? 기조실장 국정원장이 기조실장한테 네. 국정원장이 외국에 가면서 자 인사안 대통령실 잘 보고해라라고 했는데 국정원장이 외국에 다녀와서 인사안을 보니까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인사안을 대통령실에 국정원장이 보냈다. 그거를 보고 대통령이 국정원장 인사안을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기조실장이 신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낸 거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죠. 근데 사표를 낸 건지 사표를 내라고 한 건지 그거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평론가. 예. 이 사실은 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조상준 실장을 앉힌 거는 대통령의 나름의 그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네. 예. 그걸 4개월 만에 뺐어요.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론되는 뭐 신임 거론되는 김남우 차장의 거리감은 조상준 실장에는 못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식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것좀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뀌니까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준 실장이 그 적극적인 부응 내지는 기대한 만큼의 부응 이걸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뀐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 추론이 아닐까.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통령이 기대했던 걸 못해줬다 조상준 실장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 출신들의 내 식구 감싸기는 웬만한 개인적인 좀 약간 문제 뭐 시비 뭐 이런 거는 대부분 팔이 안으로 굽어도 한참 강하게 굽는 속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뭔가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지금 여러 참모들이나 뭐 내각에 있는 분들이 성과를 뭐 잘 낸 분들은 그렇게 없잖아요. 믿고 가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이 그림을 그려놓은 성과와 일반적인 성과는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특수성과 보편성 이야기하면은 이 특수성은 이제 조상준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이런 것이고 보편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영구 서동만 케이스도 있고 국정원이 워낙 내밀한 조직이라서 잘 밖에 안 알려져 있는데 항상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개혁. 물론 이거는 대통령 입장, 집권 세력 입장에서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외부의 힘과 선출 권력과 국정원이라는 게 이게 켜켜이 쌓여져 온 그 뿌리 깊은 그 조직의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할까 기존 세력과의 항상 알력과 갈등.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개혁 세력이 누르기도 하고 또 기존 세력이 그걸 업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 세력에서도 뭐 참 좋지 않지만은 뭐 줄서기 같은 게 있잖아요. 기존 세력 중에서 아니 우리가 당신들하고 가까운 세력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밀어줘야지 하는 그 기존 세력이 있고 바깥에 들어온 세력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과거에도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입니다. 뭐 기존의 국정원 라인들은 아니 문재인 정부다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 다 복귀해야죠. 2급 3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조상준 실장은 아니 전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능력 없는데 이 정부에서도 승진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걸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국정 운영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투명성이 한참 떨어진다.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윤 실장, 그럼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국정원의 어떤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방향, 요게 이제 기소일장 바뀌면 좀 달라질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큰 국정원의 이제 뭐 업무 기조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또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다 말 듣는 척 하겠죠. 이걸 뭐 반대하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근데 그게 투영되는 게 결국 인사로 투영되는 거잖아요. 아까 2급, 3급 이야기 나왔지만은 뭐 각 지부장, 외국에 나가는 뭐 주미공사 뭐 이런 인사로 투영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이 국정원의 그 세세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조상준 실장을 통해 가지고 구현하려고 한 건데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넣어볼 건데 다음 주제도 역시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상준 실장보다는 더 측근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인데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 질의 순서만 되면 모든 마이크와 카메라가 아이템이 또 터지는구나. 요겁니다. 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저희 정치쇼 청취자분들도 여러 번 틀어드려서 잘 아실 거고 세 분의 관정평부터 듣죠. 윤 실장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 간의 그 설전. 거시죠? 뭘 거시겠습니까? 요거. 안 좋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언론계 선배인데 그리고 그분이 되게 뭐 인정받는 존중받는 물론 정파성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저쪽 편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지만은 그 정파적 시각 외에 일을 잘하냐 못하냐 또 기준으로 하면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좀 뭐 재미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말의 무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부터 뭐 저도 방송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하는데 뭐 팩트를 전달한다는 게 누가 이렇게 말했어라고 내가 전달하면 자 누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 그 자신이 팩트인 거죠. 근데 우리가 협의의 팩트라고 하면 그런 거는 옛날에 팩트라고 안 그랬어요. 그 말을 옮기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아 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 말을 옮기는 거다가 되는데 그게 누가 이렇게 말했지 이건 내 책임 아니야라는 뭐 심리적 면책? 정치적 면책이 너무 횡행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들은 거 전달한 거고. 그렇죠.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이 사람이 말한 거 그냥 전달한 건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 그래? 그게 뭐 방송, 정치, 국회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김상현 평론가는 그거부터 좀 물을게요. 김의겸 의원의 이 더 탐사와의 본인 표현 협업으로 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의혹. 그러니까 밝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하다. 김의겸 의원이 왜 그러죠? 왜냐하면 본인이 협업을 했으면 그게 의도가 다 있잖아요. 깔려 있는. 그러면 이거를 주변에 동료 의원한테 질의를 하라고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훨씬 안 받았겠지. 그러니까. 근데 동료 의원이 안 받을 정도라면 사실은 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그렇잖아요. 본인이 협업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 뭐 이재정 의원 쫓아가서 인사했습니다. 빨간 줄이 국민들한테 빨간 줄이 몇 개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빨간 줄에 의해서 메신저 불신이 있거든요. 지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리고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약간 그 3M 이미지 다음을 이어서 굉장히 좀 약간 뭐 이렇게 3M? 무리한 그분 이번에 좋은 자료 가신 그분. 그래서 무리한 좀 이런 질문이 많다. 억지스러운 질문이 많고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냥 또 저러네.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질문을 한 것도 부적절하고 또 거기에 협업했다는 걸 거기에서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황해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는 법정 공방으로 가게 생겼어요. 사실은 다른 모든 거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만 협업했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동훈 장관의 그 얘기는 저 사부에서 하고 시간 얼마 남았으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민주당 중진 의원들분이랑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뭐 소수와는 친한 소수와는 그 친한 소수는 뭘 하십니까? 친한 소수는 저하고 친하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죠. 당황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다수도 비슷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약간 강경파라고 하는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닌데 뭐 그런 분위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질의의 이게 완결성이라든지 앞뒤에 정합성이라는 이런 게 너무 떨어져요.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당에 도움이. 아니 근데 저는 그날 영상을 들어보면 이렇게 설전 붙으면 야당 의원들이 막 한동훈 장관 같이 공격하고 김의겸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용하지? 그랬더니 역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두 분 말씀에 빌리면. 부끄러움이 민주당의 몫이 되는 게 싫은 거죠. 법사위에 나중에 또 의원하고 이 앞에 거에 대해 이야기하다 한 장을 막 뭐라고 하니까 나보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김의겸 의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넘어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부에 돌아올게요. 자, 뭐
저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이 타짜들이 신현 씨가 뭐 저렇게 얘기하냐 막 설전을 벌이나 별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기조실장이 차관급이냐 1급이냐 이걸 가지고 윤태곤 실장하고 저 김상일 평론가가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어차피 뭐가 중요합니까? 기조실장 가는 사람 몇 사람한테. 저는 걸 수 있습니다. 네. 뭘 걸어 손목 걸어야 되나요 여기? 응? 손목 거나요? 한 달치 출연료를. 자, 저는 나왔어요.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정권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네. 저보고 어디 갈래? 그랬을 때 난 국정원 기조실장 가겠다고 그렇지. 하려고 할 만큼 네. 되게 선망의 자리지. 대상의 좋은 자리죠. 아, 왠지 국정원장 보좌관도 좋은 네. 자리예요. 네. 아, 근데 그래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실무를 실장이, 장악하는 그렇죠. 네. 그 자리가 좋은 아주 자리지. 가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의 꿈을 접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내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접은 거예요? 접은 거예요? 접혀진 거예요? 패널을 존중합시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특활비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특활비. 기조실장한테 받았다라고 맞아. 나오잖아요. 네, 국정원 특활비. 원장도 기조실장한테 받아요. 그럼요. 그렇습니까? 기조실장이 짱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은 자리다. 1급인지 차관급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국정원 관계자들 듣고 계시면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국정원은 말갈이가 심해가지고요. 말갈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계급을 올리는 걸 우리가 군대에서 말갈이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국정원 쪽에 아니, 물어보면 당연히 차관급이라고 할 거고요. 이건 그 직제표가 있기 제가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직제표나 나중에 법령을 한번 확인하시죠. 찾아볼게요. 예. 네. 나 왠지 찾아볼게요. 확신의 정도가 윤태곤 시장이 더 센 것 같아서 난 차관급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손목은 안 되게 걸었어요. 세게 나오셔가지고 맞아. 나도 윤태곤 실장님 말이 맞다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정원 기조실장의 꿈을 접으신 네.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 네, 이 의혹 제기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 국감장에서의 화면만 보면 네. 김의겸 의원이 또 헛발질했구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더 탐사의 보도를 제가 아침에 네.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2시간 동안 네.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네.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 그러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네. 권한대행이 네. 처음에 강진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네. 대통령도 왔었고 네. 한동훈 장관도 왔었고 뭐 첼리스트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네. 이렇게 술술 다 풀었어요.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네.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저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뽑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쭉 그냥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세창 권한대행이 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본인이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맞다. 아니요. 아, 그건 안 그건 아니죠. 왜 갑자기 큰일 날 소리를. 아니 뭐 그랬어요. 이세창 전 총재의 말에 뭐 아니 그분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말을 바꿨는지. 자 그러면 네. 뭐 진실 공방이나 치면 본인이 김의겸 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면 네. 확인 장보야 나 이거 할래 그러면 의원님 하시죠 그랬을 두 거예요. 가지를 확인해요. 두 가지. 뭐 처음에는 그 첼리스트랑 먼저 통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이렇게 통화하고 해야지. 녹취한 게 맞느냐. 네, 네. 그거를 제일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장소를 확인해야 돼요. 장소. 근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특정이 안 되잖아요. 네. 장소도 모른다. 첼리스트랑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하는 건 위험하다. 그럼 못 하겠을 거예요? 저는 못 하겠을 것 같아요. 근데 김의겸 의원실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왜 했을까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이야기 보면은 우리 방 식구들이 주말 동안 이 녹취록 정리를 해가지고 그 협업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말리긴 뭘 말려. 열심히 다 같이 했더만. 아니 두 가지는 진짜 팩트 체크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한 거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태곤 실장 표현으로 빌리면 김의겸 의원의 뭐 호불호를 떠나서 기자 시절에는 능력을 인정받은 좋은 기자였다는 아까 제가 건데.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그냥 전달한다라는 거가 그 국감장에서 이게 우리 신문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고 뭐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죠. 그 거기 추가 보도를 보니까 그 녹취록 더 추가로 나온 거 보니까 뭐 정의선 회장도 있었다 그러고. 윤상현 의원도 있었다 그러고 근데 정의선 회장이랑 대통령이랑 김앤장 30명이 가면은 그 동네 차는 물론이고 소문이 안 날 수 있는가. 민주당에도 제가 딱 기억에 나는 사람만 해도 김앤장 출신 의원 3명이 있어요. 그렇지. 많지. 그들한테도 뭐 한번 물어봤나?
김앤장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간에 김앤장 밀어도 30명이라 어쨌든 근데 왜 했을까 그러면 김의겸 의원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김의겸 왜 부르십니까? 네. 네. 김의겸 의원을 뭐 의원이 아니 왜 그분은 했을까? 지금 뭐 엑스파일은 당연히 우리 장 소장님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런가? 네.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더 탐사 강진구 기자랑은 상당히 친분 관계가 강하지 않느냐. 본인이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유튜브 보니까 거의 지금 100만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돈 벌었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걸 것도 꼭 노렸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0만 뷰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회수를 높이고 더 탐사 슈퍼챗도 들어오잖아. 네. 더 탐사의 이름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본인은 이 확신했겠죠. 대목에서 믿었겠죠. 한동훈 장관의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너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쓰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시중에서도 그런 것 같고 과거 조국 사태나 이런 때 보면은 언론사의 취재를 좀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나요? 이게 근데 그거가 있었잖아요. 차량으로 뭐 한 장관 표현에 의하면 미행. 그렇지. 그리고 이 더 탐사에도 인정한 게 그 뭐 흔히 말하는 흥신소라 그러죠. 뭐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우리는 그게 정당한 다음에 어디 가는지 보려고. 근데 그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제보를 받고 하면은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뒤를 약간 뭐 밟을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 사람 퇴근할 때부터 뭐 하는지 따라다니 그런 취재는 근데 지금 더 제가 탐사 본 적이 쪽에서는 매일매일 한 적은 없다라고 자기네 해명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짚어보죠. 이제 김의겸 의원 했으니까 한 장관이 사실 한 장관이 법사위에서 뭐 김남국 의원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누구지 이수진 의원 그리고 저 빠졌어 법사위. 이순신 의원 빠졌어요? 네. 이제 김의겸 요 세 사람 최강욱 의원, 하고 김남국, 김의겸 많이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이번에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벌인 설전은 예전보다 더 톤이 높아졌잖아요. 엄청 높았죠. 완전히 기분 나쁘다라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조금 차분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점수를 더 땄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흥분한 모습 보이니까 그냥 빌미를 잡혔어요. 아유 한동훈 장관도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야당 패널들의 비판도 받잖아요. 누구요? 장성철 아니 저는 여당 보수 야당 패널? 야당 패널 김상일 제가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 그 지금의 정부만 비판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과거도 그 국무위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김상일 평론가 일관성이 있으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이 정도였으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이 아닌 걸 계속 이런 곳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정론관 가서 여기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론관 가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뭐 다 네? 해소되는 국회 나가서 하라고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그거 있잖아요. 뭐요? 이모요? 저희 애가 이모가 있습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런 식의 대응이었다면은 여기서도 청담동이요? 빠요? 가본 지 10년도 넘었는데요. 이렇게 노래요? 그런 식이었다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에 비슷한 생각인데 한동훈 장관이 몇 달 전하고도 지금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요 정도 있으면은 이 정도를 목표로 하면 되는데 지금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장관한테 기대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똑똑하고 맞는 말 하는 게 것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다면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던 거죠. 뭐 젊은 검사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이 막 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장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았으면은 톤 앤 매너가 그렇죠. 약간 더 부드럽고 뭐 이런 걸 뭐 그런 좀 더 오련하고 유머스럽게 왜냐하면 정치를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번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총선에 출마할 거다. 그래서 대권 후보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좀
흥분한 제가 모습을 이제 좋지 그런 않았어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를 할 때는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이슈를 제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어질 때 롤링 페이퍼라고 해서 헤어지는 뭐 아쉬움을 한마디씩 적으세요라고 이 롤링 페이퍼랑 페이퍼를 돌리는 거랑 비슷해요. 되게 일일도 오글거리는 롤링페이퍼. 그렇죠. 근데 그 롤링 페이퍼를 돌리는데 자기가 다 빼곡하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놔. 그러면 그거 돌릴 때 사람들이 뭐 아유 구석에 남는데 조금 쓰기도 힘든 거 쓰고 싶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여백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정치를 생각하신다면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시정전설 얘기 해볼 건데 이 시정전설에 야당 불참하고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 눈을 확 끄는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그거 보니까 못 보셨어요? 네. 시정전설 끝나고 이제 야당 의원 쪽은 다 장제원 비었으니- 의원 얘기하는 네, 거지? 장제원 의원 어깨 두드리면서 몇 초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뭔지 6초, 뭐 6초라고 기사 나왔대. 보세요? 뭐예요? 웃으면서 6초. 빨리 손 놔라 이런 거 추측이죠? 예? 추측이죠. 아 추측이죠? 빨리 손 놔. 야 나가 왜 빨리 왜 이렇게 오래 잡고 있어 뭐 이런 빨리 거. 손 놔. 추측입니다 이거 네, 장 소장. 추측입니다. 네. 제 넷빛이야. 저기 김상표랑과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의원 등 뚫어주고 악수하고 귀염만 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장제원 의원이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 뭐 개편 있으면서 여의도 피셜, 용산 피셜로 장제원 의원 라인들이 다 정리됐다.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 멀어졌다. 막 그런 막 보도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좀 친밀한 모습을 연출해서 호사가들이 야 뭐지? 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친밀한 모습을 연출한 쪽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 쪽에서 연출을 했느냐, 네. 장제원 의원 쪽에서 연출했느냐에 따라 이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건데 네. 그 연출은 장제원 의원 쪽의 연출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통령은 오랜만에 봤으니까 그래도 과거에 굉장히 가까이 했고 이랬기 때문에 등을 두드려주고 최근에 연락도 못했네. 좀 약간 서운하겠네.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수한 손을 잡아 끌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장제원 의원을 의원이. 잡아 끌어서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게 있으면은 뭐 전화 통화를 하든지 텔레그램 하면 되지. 여기 제 이런 거는 그게 있어요. 찐 실세들은 이런 장면을 잘 연출 안 해요. 그렇지. 오랜만에 보고 하면은 술자리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 술자리 갔다 칩시다. 저 매일 만난 친구가 있으면은 걔하고는 별 이야기 안 하는데 오랜만에 본 친구도 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보면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뭐 왔을 때 원래 의전을 그때 정진석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나 뭔가 이제 의전을 이렇게 하는데 윤상현 의원이 삭끼어 들어가지고 정진석 그때 사무총장이 어깨로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좀 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옛날엔 그런 커트가 신문에 많이 나죠. 귀옛말을 하고 있는 머시기. 제가 이 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권노갑 이런 분은 그런 사진이 안 찍혀. 근데 꼭 그런 찍힌 의원들이 있어.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면 뭐 총재님 식사 자리 잡혔습니다. 뭐 5분 남았습니다. 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귀옛말 하는 못 드셨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분들이 어떤 장면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마신다거나 그러면 또 목이 탄다 막 이러고 귀옛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사진들 많이 찍혀 보셨을 거예요. 시세 의원들하고 뭐 보좌진과 대화하는 뭐 장관, 뭐 의장,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사진들 많이 나온 분들일 텐데. 아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지방을 갔는데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이제 당직자를 갑자기 오라고 그랬대요. 비서실에 있는 국장을. 그래서 귓속말로 막 뭐라고 얘기하고 당직자가 네 알겠습니다. 뭐 귓속말로 얘기했대요. 그럼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 이야 귓속말로 저기가 시스가 뭐 이거야.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나중에 도대체 그 국장한테 박근혜 대표가 뭔 얘기했냐 그랬더니 대표 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대선 후보.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죽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따뜻한 죽으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귓속말 정치가 사람을 그냥 측근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습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방금 전에 기사가 잠깐 올라왔었는데 그 장제원 의원 측 인사가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통령이 귓속말로 장제원 의원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장 의원은 대통령에게 연설을 너무 잘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장 의원 측 인사가 전했다. 뭐 요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장제원 의원을 배워야 돼. 뭘 배워야 항상 기회만 화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 말. 화제가. 아니 잘하셨습니다. 그런 걸 좋습니다. 네. 그런 걸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저 김상현 평론가하고 저 장성철 소장은 장 의원 측의 연출일 것이다라는 뇌피셜. 네. 네. 뇌피셜 그림만으로 보면 그림만으로 저는 보면?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네.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말을 안 하겠어요. 하세요. 아이 싫어요. 왜요? 전화 올 것 같아. 들어오십니까? 네. 아, 이렇게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아 국정원 힘들어요. 스타일인데 얘기 안 하시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거 보죠. 원래 하라던 얘기.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 시정연설하고 야당의 불참까지 전반적으로 윤종훈 시장. 제가 요새 대통령 그 도어 스태핑도 그렇고 좀 대통령의 말이 정제되고 준비했다라는 이런 느낌은 들어요. 시정연설도 그 내용 자체만 보면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통령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엿보이는데 자세히 봐야 보이는 거고 바깥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결국 남는 거는 야당 의원들은 전면 보이콧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길 한번 안 주고 들어가냐라는 이제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김상현 평론가요. 저는 뭐 양쪽 다 사실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평론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어요? 대통령께서 잘못한 부분이 없어요? 있잖아요. 야당? 어쨌거나 저쨌거나 본인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도 국민을 생각하면 뭐가 더 좋은지를 책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양쪽 다 지금 옛날에 우리 윤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너만 믿는다. 양쪽 다 너무 못하고 못하는 경쟁 속에서 서로를 키워주고. 대선 때부터 있었던 내 선대 본부장은 당신이야 뭐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여당은요. 마치 우리의 최후의 보루는 이재명 당대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야당은 뭐 그거를 좀 잘 활용해서 국민 지지율이 올라야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돌파구가 생기는 건데 지지율은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의 생각만 오히려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사전 간담회 때 정의당 원내대표가 좀 사과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장도 좀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정연설의 중요한 얘기들을 덮은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인식과 생각과 판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좀 억지와 어거지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안타깝다. 자, 한 2분 남았는데 2분 30초 남았구나. 김상현 평론가. 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네. 그건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깨질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대 강으로 부닥치면은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를 쥔다는 게 뭐예요? 정권을 획득한다는 게 절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약자잖아요. 그럼 약자답게 행동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자의 전략을 안 쓰고 지금 자꾸 강자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니네 힘 있다고 계속 싸워? 그러면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전투에서는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겼어요. 예. 그럼 선거라는 전쟁에서는 어땠죠? 졌어요.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려야 이재명 당대표도 방어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오히려 방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이 유리해진다. 저는 이렇게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방화벽을 이렇게 딱딱 쳐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동규하고 김용 사이에 방화벽을 쳐놓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게 유동규는 먹었는데 뭐 이 사람이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김용은 결백하던데 그 방화벽이 무너지면은 김용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벽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 관계상. 그렇죠. 본인이 이제 측근이라고 말했었고 뭐 그런 게 지금 이화영 지사도 약간 마찬가지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이 벽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 유동규하고 김용 사이의 벽을 그게 조금 저 5초만 얘기하면 관건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선거법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용 씨가 돈 받은 문제는 자기가 커붙일 것 같아요. 하지만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 씨가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선거법이 위험하다. 근데 유동규 관리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김용 얘기를 했잖아요. 애매한 얘기를 했잖아요. 관리에 또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항상 부족해 타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